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이번 주만 보내면 또 이제 모든 그 4주만지 아마 진행이 되면 기말고사까지 또 올 한 학기가 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은 너무 빨리 간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지만 또 금방 또 정해진 시간은 또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한 학기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도 유종의미를 잘 거두어서 또 좋은 여러분들의 또 장래 또 미래의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 11장 이제 평가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해서 우리 평가 기획, 설계, 프로그램 설계까지 해서 우리 여태까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이 설계를 하는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진저 여러 가지 해오면서 평가까지 이제 진행을 했지만 실적으로 다시 한번 이 평가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설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의 기획 및 설계입니다. 자, 평가는 먼저 기획과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기획은 평가와 관련된 어떤 조건이라든지 상황 등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의 분석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는 단계다. 우리가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에 근거해서 평가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을 토대로 설계 단계에서는 평가 목적과 내용을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평가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그런 설계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의 기획에서 평가 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인적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이 설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에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가 여건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리고 평가가 가능한 이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기대 수준에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능한 평가자를 초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용하고 타당한 이 평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능한 평가자를 초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평가하는데 어려운 조건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방안을 모색하거나 조건을 고려해서 이 평가 범위를 여기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평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먼저 인적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에 있어서는 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갖춘 이 평가자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여러 가지 어떤 평가 자료는 평가를 다 통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런 어떤 그런 인재, 이런 어떤 그런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람직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나 이 프로그램 개발자, 지도자, 그 다음에 강사, 운영요원, 그 다음에 청소년 기관 및 단체, 관리자, 그 다음에 정책 이반자들이요. 이런 그 평가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또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평가 자료를 제공해 줄 자료원이기 때문에 평가 관료를 활용하는 어떤 주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이들의 어떤 다양한 욕구라든지 주장, 그 다음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포괄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이 평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런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평가의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의 유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더불어서 평가가 정치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평가에 대한 어떤 청소년의 태도, 청소년의 태도, 그러면 어떤 면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해당 기관의 분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정책, 환경,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인적 자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지만 정확한 이런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물적 자원입니다. 자, 물적 자원은 평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예산과 시간을 여기에서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평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과 시간이죠. 이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를 위해서 물리적 환경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 안정된 평가 틀이나 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형태의 평가 결과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어떤 면에서는 편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의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대상이 되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어떤 자료를 검토하고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자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뭐예요?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면에서는 목표라든지 이 프로그램의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방법, 이런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지를 기본적으로 분석할 이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 상황은 어떤 것인가, 어떤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구 분석에 따른 이 목표는 적합하게 진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행 단계에서 목표는 구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핵심, 이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돌발 상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려면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 이해는 자료 검토서부터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표라든지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가 가능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특히 이제 프로그램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평가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느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자, 프로그램 목표가 여기에서는 어떤 평가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 수준, 그 다음에 평가 영역,
그 다음에 평가 기준, 그 다음에 평가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떤 근거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적, 그 다음에 여긴 수준, 영역, 기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효과,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평가 요구 분석입니다. 평가 요구 분석. 자, 평가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 대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평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평가 상황에 대한 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평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이 분석을 한 후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 목적은 자,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실시하려는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목적은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실시하는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활동의 객관성과 어떤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평가 결과가 어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 이 평가 활동의 어떤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평가 목적은 가장 확실한 평가 근거 및 명분을 여기에서는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그 평가의 목적을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두고 있는데,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세 가지 두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냐면 자, 반응 및 활용도 평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현업 활용도 평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여기에서는 반응 및 활용 의도에서 이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어떤 환경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결과의 어떤 그런 잠재적으로 활용 의도라든지 효과를 측정해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증진시키자 하는 이 평가 활동이다. 반응 활용도 평가는 다시 말씀드리냐면, 자, 이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운영, 그리고 환경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질 개선. 프로그램의 질 개선. 이거를 질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활용 의도라든지 효과를 측정해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증진시켜가는 이 평가 활동이 여기서는 반응 및 활용도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 학습 성취도 평가는 참가자의 프로그램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가자의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셋째는 자, 이제는 현업 활용도 평가에서는 자, 프로그램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습득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어떤 기능, 태도, 이런 어떤 현업에서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측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업 및 활용도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의 전이 효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 즉 뭐냐 하면 촉진 요인과 부정적 요인, 장애 요인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의 전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 개선점을 파악하는 평가 활동이네. 그러니까 현업 활용도 평가는 여러 가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 그 다음에 부정적 요인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의 전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평가가 목적도를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목적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 설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평가별 평가 목적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평가별 평가 목적은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반응 및 활용도 평가, 학습 성취도 평가, 현업 활용도 평가를 가지고 평가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및 활용 의도 평가는 자, 참가자의 프로그램의 만족도, 이 만족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규명하며 어떤 강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결과의 향후 활용 의도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홍보 자료 수집 및 이 활용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반응 및 활용 의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거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단점, 그다음에 강사, 여러 가지 어떤 활용 의도 계획 수립, 그다음에 여기 수집 활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가한다 그러면 학습 성취도 평가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대상 어떤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학습 성취도 평가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학습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난이도라든지 학업 성취의 난이도, 그다음에 어떤 개선 기준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현업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식 및 어떤 지식이나 기술 활용도를 확인하고 기술 활용 정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는 직무의 어떤 적합성을 판단해서 자료의 활용 여부라든지 이런 어떤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결과의 활용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결과의 어떤 활용 촉진 요인을 파악하는 이러한 어떤 현업적 활용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목적은 자, 이해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이해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 평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당성,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자는 어떻게 돼요? 이해 관계자들이 먼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평가를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평가의 활용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평가 목적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목적은 평가 준거와 평가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목적이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평가적 질문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질문 형식으로 진술하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질문은 각 이해 관계자의 어떤 그런 평가 요구 분석을 통해서 수집된 현장 중심의 질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가 목적에 근거한 이런 프로그램의 논리 검증을 위해서 개념적 직문을 통합해서 구성하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준비한 질문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질문의 우선순위, 이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어떤 관심 수준이라든지 불확실성의 제거 여부, 그 다음에 도출된 정보의 중요 정도, 관심의 지속성, 영향력, 답변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자 이해관계자의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 수준,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제거 여부, 그 다음에
도출될 정보의 어떤 주요 정도, 그 다음에 관심의 지속성, 그 다음에 영향력, 그 다음에 답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기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의 어떤 관심 수준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평가 준거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준거 설정이란 여기서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을 구하는 이제 것이다. 그래서 이 평가 목적에 근거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체계화하고 명료화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평가 준거의 어떤 설정 단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평가 준거는 여기서는 평가 영역, 그다음에 평가 활동의 범위, 이런 어떤 초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의 어떤 이런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준거가 구체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평가적 판단도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준거가 구체화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평가적 판단도 이제는 용이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평가 설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카파렐라라고 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설계 방법을 평가의 설계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파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단체로부터 이제 이 평가를 위한 후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단체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 평가를 위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냐? 사람들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여기는 서면이나 구두로 지지를 받도록 받는 일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위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평가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평가 과정을 계획하고 감독할 사람이나 그 다음에 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이런 역할의 적임자를 임명하거나 외부 전무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를 계획하고 감독한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에서도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이제 외부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 이런 어떤 공문을 제출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내부 위원들의 어떤 그런 평가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이 평가가 실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기관에 의해서 이 평가를 받고 제출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떨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가를 계획하고 이 감독하는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 평가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외부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문을 제출하고 외부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위원회 평가위한 것보다는 외부위원들의 어떤 그런 평가위원들을 소집해서 여기에 그런 어떤 계획과 이런 어떤 계획과 그다음에 평가 결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우수한 평가라든지 우수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이 평가위에서 할 때는 얼마든지 뭐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기관, 그래서 내부 평가를 할 때도 보면 내부 인원들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인원 플러스 예를 들어 내부 인원이 2명이라 그러면 외부 인원을 뭐 예를 들어서 3명을 둔다든지 그래서 외부 인원들을 더 많이 두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도적으로 끌고 가지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외부 위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평가를 누가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평가 목적과 그다음에 그 결과의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평가 목적이 정확하게 진술되고 그다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 목적이 정확하게 진술이 어떤 뭐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중요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애견과 관련된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면은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는 농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프로그램의 어떤 게 이해 당사자와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이해 당사자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평가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평가는 곧 프로그램은 가면서 이제 바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평가할 내용과 문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기서는 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리스트업에서 쫙 해서 1번서부터 만약에 과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번까지 있다 그러면 100번까지의 과제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때 문항마다 구체적으로 평가 내용은 뭐고 명확하게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것들을 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냥 평가자가 그냥 가서 어떤 이런 기준이 없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는 어때요?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평가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사용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항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평가 영역은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기획 과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에 참가자 활동,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결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영향. 여기에서부터는 평가 영역은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의 영향까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항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 어떤 면에서 보면 평가를 맞이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뤄갈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다섯 번째는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야. 평가에서는 쭉 리스트업을 해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평가 방법을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자, 평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평가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평가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 있어야지. 왜 이 평가를 왜 하는지 평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프로그램의 여기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평가 문항 이것들이 문항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평가자료 수집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시기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이라든지 응답자의 특성, 그다음에 평가자의 어떤 그런 지식, 그다음에 시간과 어떤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시간과 비용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여기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또 그 평가 방법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잘못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섯째는 자, 이제는 결과 분석 절차를 이제 굳혀와야 된다. 결과 분석 절차.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 절차는 어떻게 돼요? 결과에 대한 분석 절차는 여기는 평가 문제와 여기는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자료, 그 다음에 절차,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수집 기법, 그 다음에 수집 기법 등과 관련돼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양적 자료는 자, 단순한 이 백분율 계산에서 매우 복잡한 통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질적 자료는 어떻게 돼요? 대체로 서술 방식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자료는 빈도 계산이나 여기는 카이 제곱 등의 어떤 통계 절차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살 때는 양적 자료는 여기에서 보면 반도 계산이나 여기는 카이 제곱 이런 어떤 통계 절차가 활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집된 질적 자료는 유형이나 일반적 주제에 따라서 여기는 현재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아직 이제 두 개는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평가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런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갈 때 정확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된 프로그램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 프로그램인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또 방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후에 이것들을 보완하고 변경시켜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일곱째입니다. 일곱째는 자, 이 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시간 계획과 이 예산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뭐 기관 평가라고 학교에 이제 기관 평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 기관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제 평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에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 내용 구제별로 몰별로 이제 여기 단락별로 뭘 할 것인지를 그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죠. 일정들에서 언제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언제 내고 5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2일 날 뭐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제출한다 그러면 20일 날 제출하고 1차 추가로 해서 보완해 가지고 또 제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제출이 되면 1차 이제 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체 평가 이제 위원회 구성이 돼서 평가를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학교를 뭐 자체적으로 하고 오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내용을 우리 학교로나 이제 반송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완이나 이런 발전 사항들이 있으면 또 다시 추가해서 내라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평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어떤 그런 시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시간 계획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 계획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이 예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학교 평가하는 데 만약에 10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교수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10일 동안 여기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또 학교에 또 댐베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뭐 이제 이거를 제출을 하고 하루 정도 오전이나 오후 정도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 2, 3일 뭐 이틀 정도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 계획이나 예산은 정말로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평가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실성 있는 예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어떤 면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 수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산에 또 가니까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보고요. 자, 여덟 번째는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뭐예요? 이 건관을 작성하고 이 평가 보고서를 이제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보고서는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이 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돼요? 평가 목적. 이런 어떤 평가 목적에 여기에서는 부합이 되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선 및 권고 사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천 가능한 행동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고 사항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적시에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 그 권고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고 평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전반적인 것들을 어떤 진행해 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서 실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담당자가 이런 내용들을 어떤 설계를 하고 실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때 정말 그 프로그램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평가를 권고안을 통해서 이제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평가 이제 보고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권고사항 이런 개선 및 권고사항 그다음에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해야 하고 실천 가능한 행동 전략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사항은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권고는 공식적. 권고사항은 공식적인 어떤 승인된 것으로 하고 적시에 어떻게 공고해야 되는 거죠? 적시에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 그 권고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변화 과정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을 어떤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여덟 번째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망라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평가의 어떤 그런 설계라든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되고 이루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입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 설계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보면 자, 프로그램 설계의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자, 여기에는 자, 본격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계에 앞서서 설계의 어떤 그런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는 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어려움이 대두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돼요?
미리 검토해보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 설계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설계서를 작성할 때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내용,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내용을 체계화하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돼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그러한 요소들은 자, 프로그램의 활동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설계에서 반영될 요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 프로그램 활동이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없이 그냥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모르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활동의 어떤 주제, 이 주제가 반드시 선정이 돼야 되고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는 그 활동 주제가 선정이 되면은 자 이제 활동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선정되기까지는 이러한 어떤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떠나보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화해서 설계화해서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또 알려줘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될 요소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주제라든지 그 주제와 관련된 활동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 일정과 활동할 장소 장소 그다음에 여기는 참가 학습자 지도자 보안경비 담당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유의점과 그 평가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보면 사실 어떤 이 설계에 반영될 것은 상당히 보면 주제, 그다음에 활동 목적, 그다음에 일정과 활동 장소.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어떤 배웠던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예시를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작성할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참가자, 학습자, 지도자, 보안경비, 담당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어떤 유사점과 평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그 설계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이제 예시를 한번 이제 들어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의 어떤 설계의 예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이제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의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명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예시라면 자, 프로그램을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명 이것들을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대상자 누구를 프로그램의 명이 뭐 아까 목적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명칭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칭. 그다음에 프로그램 대상자 누구를 위할 대상자일 것인가? 그럼 지도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인원과 기간과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제 그 프로그램 그 어떤 그런 프로그램 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도자, 그다음에 인원, 기간,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어떤 지도자, 인원, 그다음에 기간,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계 목적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예시에서 보면 자 이후 설계 내용은 자 프로그램의 목표,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평가, 그다음에 유의점,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산 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상당히 또 여기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지도 안에 이제 설계할 때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자 프로그램 이제 설계할 때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간, 그다음에 내용의 어떤 수준,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3단계인데 도입 단계, 전개 단계, 평가 단계 이것으로 이제 구분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자, 프로그램 모형에 의해서 작성된 프로그램 지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먼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90분 동안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쭉 해서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여튼간에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만들어지고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이제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설계 시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청소년 이 프로그램 설계 시 유의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의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자, 첫째는 자, 프로그램의 설계 과정을 통해서 계획되어진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와 지도자가 교류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교류하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그런 사실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참가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라는 이제 지도자가 교류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상당히 이제 어떤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서로가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또 인식하지 못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상황 변화도 여기에서는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연하고 그다음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실시 방법이 이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변화, 이 변화에 따라서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래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대응 방안이 미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막 우왕좌왕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 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셋째는, 자, 참가자를 존중하면서도 이 자주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고침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시간대를 편성해 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가자들을 존중하면서 자주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어떤 면에서 고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시간대를 편성해 두어서 그런 그 어떤 그 시간에 맞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이유로 지나치게 어떤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러면 여유로움 없이 꽉 짜여진 시간대 편성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목표 달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긴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에 어떤 여유로움이 없이 꽉 짜여진 시간대 편성은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했을 때 보면 08시 예를 들어서 07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08시 운동하고 08시에 식사하고 그러면서 계속 또 오전 수업에서 점심, 그다음에 오후 수업 이렇게만 쭉 짜여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시간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시간대에 맞는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진행해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계 시에 유의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네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가 있는데, 그 다섯 번째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이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긴장과 이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유감을 잊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레크레이션, 레크리에이션 이러한 요소를 이제는 추가해서 프로그램 지도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은 다들 그런 어떤 그 경직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다양한 그 여유감을 잃지도 않으면서도 또 레크레이션 요소를 추가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지도를 전개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남전도가 남전도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그러면 남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남자들의 목적과 여러 가지 어떤 활용성에 맞게 또 이걸 편성해야 되고 또 여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또 여자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설계를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첨가됐을 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때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 요소들 간에 어떤 그런 그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하고 프로그램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한 5분 정도 우리가 휴식하고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